앞으로는 탈탄소화 그리고 안정적 공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분산화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셨던 이상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입니다. 여러분, NDC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언제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목표가 아니라 파리협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파리협정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NDC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목표를 작년에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가 되는 전환 부분이라고 하면 또 어렵나요? 발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발전 부분은 가장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2018년 대비 44.4%, 거의 반 정도에 가까운 수준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많은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면서 반대로 온실가스 탄소는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전기처럼 자꾸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면은 살이 찌지 않는 걸 먹어야 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으로 에너지 믹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믹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견과류 믹스, 너츠 믹스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믹스라고 하면은 뭘 이렇게 섞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에너지 믹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에너지 믹스에서는 전력 믹스인데요.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발전원들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석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거를 잘 섞어서 원하는 곳에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것을 전력 믹스 또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섞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믹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저장이 안 되는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가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완전하게 쓰려면은 그만큼 충분히 저장해서 원하는 시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짧은 시간에 일부분의 용량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적은 양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그만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믹스라는 걸 하면은 그럼 우리가 꼭 투자를 하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것처럼 이런 발전원, 이런 발전원, 이런 발전원을 섞어가지고 해야만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력 생산 탈탄소화 그리고 안정적 공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전원 믹스의 탈탄소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좀 더 온실가스 배출에 적은 걸로 이렇게 믹스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는 요즘에 말하는 합리적인 믹스, 좀 청정한 믹스라고 하면 이런 걸 거예요. 전력 생산이 청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그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약 청정하지만 전기가 자주 끊겨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전기가 청정 전기냐? 이런 거는 온실가스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력의 생태계를 강화해서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할 테고 태양광, 풍력 이런 데에서도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온실가스가 또 안 나오죠.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기존의 석탄이나 LNG 발전은 아무래도 화석연료잖아요. 이런 발전원들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걸로 대체하는 그래서 사실 지금에 있는 믹스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판을 새로 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주 청정하게 만들었는데 내일부터 전기요금 5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조건도 또 충족해야 되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발전원들을 어떻게 저렴한 비용에 청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화력 발전 등과 같은 원전 같은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새로운 발전 원인인 재생에너지 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재생에너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합리적인 믹스에서 청정 탈탄소 믹스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여러 보고서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탄소 중립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네네. 선진국들이 발표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전략 이런 데 보면은 다 뭐가 중심이냐면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서 믹스를 하겠다. 전력 생산을 그렇게 탈탄소화하겠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맞아요. 그리고 고가격의 지금 에너지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원전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EU 텍사노미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요. EU에서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해서 네. 어떤 경제 활동이 이 친환경 청정 경제 활동인가를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목록인데요. 그 안에도 원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좀 굉장히 원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는 청정한 에너지지만 우리가 원할 때 전기가 원하는 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원전은 비교적 굉장히 좁은 땅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두 개를 잘 섞는다면 둘이 잘 조화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아요.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쪽이랑 네, 그다음에 원전 쪽이랑. 예, 재생에너지는 이미 뭐 전국에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도 많고 네. 굉장히 민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틸리티사로서의 한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대규모 사업, 아주 큰 사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업들에서 한전의 선도적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큰 사업은 아주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전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네. 좀 생태계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 알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R200. 기업들이 점차 이제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특히 우리나라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이런 기업들이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공급하는 추세에 한전이 좀 투자를 해서 시장을 키우고 자생력을 높이고 이런 역할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재생에너지도 이 한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또 원자력 쪽 에너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또 한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간헐적성이 있으니까 원전이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전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생태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원전의 수출에도 한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은 선진국들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력 믹스를 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점차 이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화력 발전, 네. 바꿔 말하면 이제 석탄이나 네. 뭐 LNG 등을 이용한 발전은 어떻게 탄소를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려운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연성 자원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자원. 예, 그러면은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전기가 부족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네. 키면 전기가 나오는 이런 발전소는 언제든지 키면. 예, 키면 전기가 빨리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네네. 자원으로서는 화력 발전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석탄 LNG로 계속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탈탄소를 해야 되니까. 교과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네.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이런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걸로 바꿔야 되느냐? 그 연료를 석탄과 LNG가 아니라 청정 연료를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탄소 연료 중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수소 중에서도 그린 수소, 그린 수소. 예. 네. 또는 암모니아. 그것도 물론 그린 암모니아죠. 네. 이런 걸로 이 대체가는 실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직 그 기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체하는 실증을 시작하고 언젠가는 완전히 대체하는 뭐 이런 이제 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각각 부분에서 네. 한전이 다 역할이 필요해요. 한전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한전이 지금 수소 생산 근데 수소 중에서도 어떤 수소라고 했죠? 아까? 그린 수소. 그린 수소였잖아요. 네, 그린 그래서 암모니아. 그린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를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만들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확실히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변화에 새로운 과제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믹스, 뭘 섞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섞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네네.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발전원은 줄여가야 되고 네. 재생에너지나 이런 추세대에 맞춰가지고 네. 시장 제도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각각의 지역의 특수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맞춤식으로 전략이나 제도를 또 개선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화와는 환경에 맞추어서 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방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정부, 한전 이런 전력 관계자들이 네.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네. 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나 환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믹스를 구성하던 것들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원전, 석탄 이런 뭐 흔히 기저발전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석탄이 이 연료비가 싸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반대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분산화되고 네. 변동성이 있고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실시간으로 시장도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그 수요를 맞추는 그리고 보조 서비스,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 공급을 하거나 네. 이런 뭐 시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전원 간에도 좀 더 경쟁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좀 더 친화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전원 간 경쟁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더 저렴하고 아. 더 안정적으로 뭐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사업자는 우리께 더 친환경적이다. 예. 그다음 뭐 여기 어디 발전소에서 우리께 더 싸다. 예,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기저발전원 중심이었다면은 그냥 연료비가 싼 이런 시장이었다면은 네. 다양한 기능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능도 적절히 비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친환경적인 것이 물론 바로 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급적인 그런 쪽도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반대로 원하는 수요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알리백 등의 이제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요구하는 거죠. 동참을 해라거나 네. 아니면은 그 제품을 공급할 때 네. 친환경 전기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라든지 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많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 변화의 하나의 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우대받고 시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거래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주제인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상준 박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요리 시간이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네. 싶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어떤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네. 어떻게 또 이 섞어야 되고 특히 이런 다이어트 것들을 할 때. 네.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건강한 이 요리가 되는 것처럼 네네.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돼 드려야 된다라는 문제 앞에서 네네. 앞으로 우리가 여러 발전원들을 어떻게 섞어서 버무릴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가치사슬에서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할 정도로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에서 한전과 모든 전력산업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슬기로운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 이상수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